진짜 이거 참 전해드리기가 좀 짜증나는 소식입니다. 대학가에서 웬 이상한 남자가 또 출몰을 했어요. 네, 청주 지역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인데 영상 속 남성은 메시지로 자수하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가의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남성이 창문가에 바짝 붙어 있죠.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 쓰고 있고 또 패딩 차림인데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또 휴대폰을 살짝 들고 있는데요. 식당 안 사람을 찍으려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충북대학교 근처 식당인데 저 사진을 올린 분이 그 특정 신체 부위에 또 불꽃 마크를 이렇게 덮어 놓으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서 참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세상에 이겁니다. 제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서 싹 봤더니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이게 진짜 사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실제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 후에 식당에 있던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고 대응을 했어요. 대응이 뭐냐면 지금 저 사람도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촬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객들도 역시 저 사람을 발견하고 저 사람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카메라가 하나씩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전화기에. 예.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저 남자가 당황한 듯이 이제 도망갔죠. 제가 이 실제 글을 올리신 분의 게시물을 좀 보고 이렇게 여기저기 올리신 글을 봤더니 당황하길 바랐던 것 같은데 저자는 정작 저 사진을 촬영하신 그 피해 여성분들은 오히려 하하 웃으면서 나도 널 좀 찍겠다 하면서 이렇게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지도 막 이제 주랭랑을 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의 목적은 그런 거죠. 노출증 환자인데 본인의 이렇게 노출증 환자들이 원하는 건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노출하면 깜짝 놀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깜짝 놀라는 데서 자존감을 채우는 거거든요. 나는 항상 보통 때는 열등감을 느끼고 부족하지만 나의 존재에 네가 굴복을 하는구나.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채워지는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놀라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지? 왜 저래? 이런 반응이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원하는 걸 못 이뤘기 때문에 빨리 주랭량을 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봤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났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났어. 라고 하고요. 심지어 막 빼꼼 쳐다보는 지금 이제 저 사진을 지금 영상 보면 조금 하얀색 거기 얼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보고 저기서도 사진 찍고 여러 군데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만 좀 정정할게요. 저 지금 하얀색 저렇게 돼 있는 게 네. 저도 얼굴이었으면 네. 좋겠는데 아니군요. 그러니까 아까 불꽃 마크 그거랍니다. 아, 네. 그 위에 얼굴이 아유. 있군요. 왜 저러고 왜 저러고 삽니까 정말.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자. 놀라는 모습을 찍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정말 아까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피해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찍으려고 갔는데 정작 놀라질 않으셨어요. 네. 이 인간 뭐야 하면서 탁 찍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남성은 도망을 갔는데 네. 문제는 놀라는 분이 사실은 더 많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놀라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찜찜하실 겁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박 소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지배한다, 놀라게 했다는 것 자체를 어쩌면 굉장히 좋아하는, 집착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그 모습들, 내가 놀라는 모습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예. 소장님, 그러니까 네티즌들, 우리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제가 이게 가위가 약이다. 너 커서 그런 짓 하라고 어머니가 미역국 드신 거 아니다. 정말 원색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방금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 사람도 많았고 또 하니까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더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겠지만 네. 진짜 어두컴컴한 막 골목 같은 데서 혼자 만났다? 아이고 이건 너무 놀라죠. 사실 이제 뭐 성도착증 사람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범죄로까지 100%다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와중에 그래도 점점 더 높은 강도로 그 만족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외진 곳에 어떤 여성과 함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어떤 그런 성도착적인 증상이 더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이 사람들 사실은 이제 범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병리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몰래 이런 짓을 하니까 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을지 좀 안타깝네요. 예. 자, 백 기자 일단 저는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미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온 게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이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대를 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에 나섰고요. CCTV를 분석해서 남성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구대 측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좀 순찰을 강화하겠다. 피해 사례가 더 있으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 청원경찰서가 지금 담당 사건을 맡고 있는데 좀 꼭 좀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어떤 죄목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연 음란죄를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음란 행위라는 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노출하는 것 자체로도 음란 행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입니다. 즉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다면, 특히 아까 사진도 있잖아요. 들어갔다면 그게 이제 주거에 평온을 해할 경우에는 이런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겠고요. 예. 따라서 또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따라서 아예 뭐 주거나 건조물 침입하지 않고 하는 행위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침입했다면 그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저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촬영한 거를 누군가에게 뭐 유포했다거나 또는 뭐 판매했다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걸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서 또 범죄를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동종 전과가 있는지, 뭐 누범 기간은 아닌지 등등, 이게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이 정말 뭐 다른 저런 뭐 범죄와 비교해서도 조금 저는 그런 것이 자기 신체 부위를 그 피해 여성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같이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아니 양 변호사님 진짜 이거 더군다나 촬영을 하고 분명 갖고 있을 것이고 진짜 저렇게 걸려서 주랭랑만 안 쳤으면은 저거 어딘가에서 또 막 올려가지고 막 무슨 전리품 자랑하듯이 막 했을 텐데. 예?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심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과연 저기서 그칠 것인가를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도 해요. 그래서 양태가 굉장히 많기도 다양하기도 하겠지만 점점점 발전해서 더 뭐 무서운 범죄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 또 본인도 뭐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공인음란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상습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짓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가 아니면 또 실형 선고가 이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지도 조금은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가기 전에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